통통할까? 통일보다 더 어려운 우리 반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들, 통일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춘입니다. 통통할까? 이 제목으로 여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통일보다 더 어려운 우리 반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교육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하시죠. 어떻게 하지? 통일 참 크고 무겁고 어려운 주제예요. 교육 몇천 년 동안 했지만 참 제대로 하기가 힘든 참 어렵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통일과 교육이 함께 만나서 통일교육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통일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저로서도 항상 통일교육은 부담이 되고 힘든 교육이에요.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라고 배웠는데 사실 섬과 같은 국가이죠. 분단으로 인해서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으로 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 분단을 넘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통일 한국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훌륭한 통일교육을 통해서가 아닐까요?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따라서 즐겁게 의미 있는 통일교육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통일교육을 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요? 통일교육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반공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보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평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있습니다. 평화도 구축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저는 사회 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의 통합,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과정과 통일 이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바라보는 사회 통합, 이것이 바로 통일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통일, 사회통합 통일교육인 것 같아요. 통통할까 강의에서는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이 항상 궁금해하던 여러 가지들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재미있고 흥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통일교육 수업을 들었더니 다른 수업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어요. 자, 통일교육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북한 싫어요, 통일 안 돼도 돼요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셨을 겁니다. 통일에 무관심한 우리 학급, 통일 이야기하기, 이 주제로 우리가 학생들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들의 사고 능력에 기반한 그 추론,
논리에 따라서 어쩌면 싫다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학생들 생각이 잘못되었어, 너의 생각을 고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재미있게 통일교육을 할까, 즉 구성주의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강의로는 통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 확신이 없고 부담이 되는 우리 선생님들, 통일교육하기 참 힘드시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왜 통일교육을 힘들어 할까에 대한 그런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사가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되셨어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교생 실습을 갔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우리 학급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다는 그 교육적 열정, 그것 때문에 선생님 되셨죠? 그런데 통일교육을 하시다 보면 교육적 가치보다는 정책적 가치를 더 많이 다루어야 할 때, 그럴 때 있었죠. 교육적 가치와 정책적 가치 사이에서 선생님들 많은 고민이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때로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강의도 준비했어요. 자, 우리가 학생의 이야기, 교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통일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북한은 어떤 곳이지? 북한에 가본 적도 없고 북한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어떻게 북한을 잘 이해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북한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서 배우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실제로 방문하셨던 기자님,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북한에 10여 차례를 방문하셔서 직접 사진도 찍으시고 촬영도 하시고 그분의 강연, 그리고 그분의 사진 자료를 통해서 북한 사회의 모습을 여러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보고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남과 북을 비교해서 북한 이해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북한을 이해할 때 전 세계 속에서 여러 나라들 속에서 남과 북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지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넓은 시각, 국제적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남북의 변화 발전을 살펴보는 갭마인더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한 그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갭마인더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남과 북의 변화 발전을 보여주고 비교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그런 강의를 할 때는 선생님 어쩌면 제가 마술과 같은 그런 강의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높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통일은 왜 돼야 되지? 과연 우리에게 통일이 필요할까? 여전히 확신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통일교육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마저도 우리 아이들이 통일 안 됐으면 좋겠대요. 너무 관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많은 선생님들의 생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남과 북으로 그냥 평화롭게 살면 되지 않나? 통일이 꼭 돼야 되나? 좀 나중에 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으시죠?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통일이 돼야 될까? 통일이 필요한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죠.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답을 어떻게 찾아갔냐고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통일의 당위성을 세 가지로 저는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주제의 수업으로 이제 곧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통일을 과거 세대를 위한 역사적 의무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단이 되었으니까 통일이 되어야 된다.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둘로 나눠졌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죠. 민족이니까, 하나의 같은 민족이니까 갈라져 있더라도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민족의 논의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보다 더 깊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과거 세대를 위한 역사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할 때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남과 북이 그때 없을 때, 그냥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어요. 함경도에 계신 분, 충청도에 계신 분, 연해주에 계신 분, 이 세 분이 1907년도에 헤이그 특사로 가셨죠. 함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세 분 다 결국 살아서는 한반도 땅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또 1909년도에요.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셨잖아요. 자, 1910년도에 강제로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1907년도에 남북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가 되는 것은 과거 세대, 우리를 잊게 해준 세대들에게 우리가 꼭 다해야 되는 역사적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1시간에 다룰 수가 없어서 2시간으로 나눠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2차례 나눠서 1,001마리를 이렇게 끌고 통일대교를 지나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개성, 한때는 38선 이남의 남쪽에 속하던 곳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갔죠. 그 군사 시설이 굉장히 많은 그곳에 남과 북이 합의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통일을 위한 실험이었죠. 그것은 현재 세대를 위한 현실적 필요도 설명해 주지만 남과 북이 함께해서 번영했던 그 모습에서는 우리가 남북이 보다 더 큰 차원에서 통합의 노력을 보여준다면 미래 세대까지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통일의 세 번째 당위성으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내용으로도 통일교육의 한 주제를 정하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통일교육에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된 나라는 베트남이 있죠. 예멘이 있고 독일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게 됐고, 예멘은 합의를 통했지만 이후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전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독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독일 통일의 이야기지만,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되는 과정, 그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베를린 장벽 앞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거든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독일이 갑작스러운 통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약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동서독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 통합이 되는 과정, 그 과정도 사실은 통일이 정말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때 통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지금 사회 통합이 되어가는 과정은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하니까 독일 통일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주제로도 또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독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 교육, 가르침, 그리고 배움, 이러한 활동이 너무 좋아서 교육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교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때로는 통일 정책이 탁탁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수업을 할 때 이건 해도 될까? 이건 하면 안 되겠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책에 근거한 통일교육을 하기보다는 어떤 이론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이론적 기초를 갖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논의해볼 통일교육의 주제, 두 가지 이론을 제가 각각 다른 수업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는 사회정의와 통일교육입니다. 사회정의와 통일교육이 어떻게 연결이 돼? 롤즈라는 사람과 남북 통일이 연결이 된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이론과 통일을 접목시키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평화적 통일은 어떻게 가능하나요? 남과 북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죠. 합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합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존 롤즈 교수의 정의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당사자가 원초적인 입장, 무지의 배일에 가린 다음, 그러한 전제 조건이 갖춘 다음에 제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즉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 원칙에서부터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합의에 의한 남북 통일로 갈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통일교육할 때 우리 때로는 남한은 좋고 북한은 좋지 않다, 우열의 관계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사회정의론을, 롤즈의 정의론을 통일교육에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통일교육은 훨씬 이론에 갖추어서 수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교육의 내용적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사회정의와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이론도 한 가지 소개했는데요. 문화 간 감수성과 통일교육입니다. 문화 간 감수성이 뭐야? 궁금하시죠? 문화와 문화가 만났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의 문화, 여성의 문화. 북한의 문화, 남한의 문화. 예전엔 같았는데 70년 이상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두 문화가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통일의식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통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친구는 관심도 없고, 어떤 친구는 싫어하고, 어떤 친구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게 각각의 단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남북한 사이에 문화 간 감수성이
어느 단계에 있을까? 선생님들은 이게 총 6개의 단계가 있거든요. 몇 번째 단계에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몇 단계에 있을지, 선생님들은 몇 단계에 있을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통일교육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인 문화 간 감수성 발달 단계와 통일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도 만들었습니다. 통통할까? 통일보다 더 어려운 통일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들께 지금 말씀드린 수업들이 10몇 가지의 수업이 됩니다. 14가지 정도 수업이 되는데요. 이 각각의 수업을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같이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교육, 통일교육. 그 통일교육을 잘하기 위한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서 즐겁고 재미있고 구성주의에 바탕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통일교육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